사실 저희 병원에 이제 가슴 성형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사회적으로나 가슴이 갖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받았던 가슴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 무시는 경우도 많아요. 민감한 부분이지만 공식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조차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의견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아킬레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또 원장님께서 삼성병원에서부터 정말 10,000건 이상 가슴 성형을 수술을 하시면서 가슴 성형 추천, 비추천을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원장님이 이런 분들한테 좀 가슴 성형을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해보라고 이야기하시는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사실 저희 병원에 이제 가슴 성형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수술을 환자분들이 원해서 왔지만 제가 그 수술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더 고민해봤으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분들이 이제 가슴을 좀 예쁘게 하고 싶어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너무 어린 경우에 우리가 가슴 성형을 1년 하고서 뺄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하는 수술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모양을 갖고 싶다, 어떤 가슴을 갖고 싶다라는 확실한 생각이 들기 이전인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님이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슴 성형을 해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따님이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머님이 그걸 원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나이가 어린 시기에 내가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대한 경험을 좀 해보고 오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패드를 넣어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즈가 나한테 예쁘고 많이 불편하지도 않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너무 없어서 키우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사이즈에 대해서 좋은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병원에서 3D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안에 보형물 팩을 넣어드리기도 하지만은 보통 가슴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1년, 2년을 고민을 하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 기간이 길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며 바로바로 이해를 하시고 바로바로 그게 되지만은 미성년자들이 이제 바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나 아니면 정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미디어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아직 성장이 다 안 끝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좀 조금만 더 커서 오시라 아니면 조금만 더 같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자고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원장님이 어머님이 데리고 와서 수술을 권하기도 한다고 해서 좀 놀랐는데요. 제가 듣기로도 남자친구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정말 친구가 수술을 해서 주변에서 권유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또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술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이게 내 몸에 대한 변화인데 이거를 부모님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남자친구라든가 이런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수술을 정말 원하나? 정말 나는 어떤 모양의 변화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이즈의 변화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의견은 의견일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보호자나 이렇게 같이 오게 되면은 상담을 2번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환자분이랑 저랑 둘만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자분이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 의견도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보통은 상담을 해서 환자분, 결국에 내 몸이잖아요. 환자분이 가장 원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보호자분이 큰 가슴을 원한다고 해도 환자분이 몸이 너무 연약하고 큰 보형물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의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사이즈가 물론 미용적으로 어울릴 수는 있지만 건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체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이 정도 사이즈를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상담을 많이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결국엔 정말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들어서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모르실 때는 나는 이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이만큼이구나. 내가 몰랐지만 내 흉곽이 비대칭이었구나. 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체형에 비해서 또 너무 큰 가슴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정말 작고 왜소한 체격이고, 그리고 또 작고 왜소하더라도 내 가슴 조직이 좀 있으시면, 원래 좀 있으시면 큰 보형물을 넣는 게 그래도 가능한데, 피부 조직이 굉장히 얇고 몸은 굉장히 작은데 정말 이렇게 수박이나 메론만한 가슴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체격도 너무 작고 몸에 딱 봐도 근육량이 너무 적고 이러신 분들이 그렇게 큰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불편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가슴을 지탱해야 되는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우선 당장 엎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좀 그렇게 과한 가슴을 원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작은 가슴 아니면 좀 더 어울리는 가슴을 많이 권해드리기는 하지만은, 제가 의학적으로 의사로서 이거는 환자가 나는 불편해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 몸에 맞지 않는 너무 과한 사이즈의 수술을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수술을 할 수가 없고요. 성형도 너무 자기 얼굴 대비해서 큰 보형물이 들어가면 염증 확률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가슴 성형도 원장님 말씀처럼 몸 대비해서 너무 큰 보형물이 들어가면 좀 몸에서 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은 걸까요? 그럼요. 우선은 너무 큰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직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을 지나가고 있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치가 또 많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 큰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큰 무게를 내 몸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슴 축소하러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가방을 하나씩 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앞으로 내가 이 가슴 앞쪽으로 가방을 하나씩 메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내 어깨랑 이런 데 굉장히 무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가 얇은데 큰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형물이 비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용적으로 불만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슴 폭이 너무 좁은데 큰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가운데서 맞닥뜨리면서 가슴이 한 통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용이 건강을 앞선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범위 내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서 결정을 하는 게 성형외과 상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가슴 축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가슴이 너무 처져서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거상을 해야 된다던가 축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조직을 결국에는 봉투가 크면 봉투를 좀 줄인다던가, 가슴이 너무 크면 어쨌든 내용을 좀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몸에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정성 들여서 꼬매고 가장 흉터가 안 남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 흉 관리도 정말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흉이라는 거는 사실 환자분의 체질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흉이 안 생긴다 그러면 성형수술 안 할 사람이 사실 없을 거예요. 다 수술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칼이 들어간 부분은 아무리 정성 들여서 꼬맨다고 해도 작게는, 그리고 혹은 체질에 따라서는 큰 흉터도 남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슴이 많이 처졌고 절제해야 되는 조직이 많은데도 나는 흉터가 하나도 안 남게 하고 싶다, 흉터가 가장 잘 안 남은 케이스처럼 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최선을 다해보겠지만은,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아주 안 보이게 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흉터가, 만약에 흉터가 조금 안 좋더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형태적인 불만족을 개선을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술을 하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흉터가 생기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제가 수술하고 싶다고 딱 마음을 먹고 오셨는데도 저하고 좀
좀 얘기를 하시다가 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환자분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는 이제 당일 수술을 잡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가슴 성형이 정말 전문적이고 고난이도예요. 진단부터 수술까지 쉽지 않구나라고 더 많이 느껴서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원장님한테 듣기로는 정말 가슴 성형 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잘 풀리시기도 하고 행복해지신 분들도 많다고 해서 사실 또 가슴 성형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좀 성형을 해서 좀 달라진 삶을 추천드리는 분들도 있을까요? 그럼요. 너무너무 많죠. 손에 꼽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의사를 하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너무나 밝아진 모습으로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저한테 이제 제2의 어머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고마워하시는 거 그거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즐거움이거든요. 제일 큰 행복이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은 가슴 성형 꼭 고민해봐라 라고 하고 싶은 분들은 가슴 성형을 했을 때 잃을 게 별로 없는 분들이죠. 모든 미용 성형은 마찬가지예요. 얻을 것과 잃을 거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얻을 게 많은데 잃을 게 거의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수술을 좀 권해드리고 적극적으로 얻을 것도 있지만 잃을 것도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뭐가 더 얻을 게 많은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사실 정말 잃을 게 없으면서 고민할 게 별로 없는 그런 가슴 성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출산이 끝났다. 난 더 이상의 출산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슴 성형하기 제일 좋습니다. 고민할 것도 제일 없고요. 왜냐면은 이미 내가 내 삶에서 내 가슴이 겪을 큰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약간 수유로 인해서 가슴이 한번 또 처졌어요. 처졌기 때문에 봉투가 약간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도 정말 빨리 말랑말랑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밑선절개를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밑선절개를 했을 때 흉터가 원래 있던 가슴 주름을 거의 다 가려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고민도 훨씬 적고요. 그리고 가슴 보형물을 넣었을 때 예전 모양보다 더 예쁘게 좋아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출산 끝나고 제2의 리즈를 갱신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산이 끝난 중년에서 저는 가슴 성형은 정말 추천하는 거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제 출산 끝났다라고 해서 수술하셨는데 이제 둘째, 셋째 생기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제 집에서 더 가족들끼리도 더 사이가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가슴 수술하고 나서 인생이 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손에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성분들이 말 못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유두유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약간 정상에서 조금 다른 유륜을 갖고 계시는 분들 유륜이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유두가 좀 작다든지 아니면 유두가 함몰이 너무 심하다든지 한쪽 가슴에 유두가 2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한쪽 유륜은 굉장히 큰데 한쪽 유륜은 굉장히 작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가슴이 그냥 작은 분들이랑은 또 다르세요. 왜냐면은 가슴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탕이라든가 이런 데를 못 다니시다가 그러니까 유두유륜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목욕탕을 갔다. 내가 처음으로 가슴을 가리지 않고 옷을 벗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또 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그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유두유륜의 기형 그리고 유두유륜의 변형 그리고 유두유륜에 대한 미용적 불만 이런 불만들을 해결을 하면서 제가 환자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우시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또 그거를 공식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조차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단순히 가슴이 작거나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슴의 처짐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가슴이 처지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A컵이고 AA컵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선천적인 어느 정도의 기형이 있으셨던 분들이 그거를 개선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가슴 축소는 정말 제가 처음에 흉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흉터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가슴이 크신 분들은 너무 가슴이 크기 때문에 정말 어려서부터 그 가슴에 대한 시선에 꽂혀서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을 약간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 가슴이 덜 강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청소년기부터 사춘기 때부터 크셨던 분들은 자세가 다 이러세요.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다 앞으로 구부정하게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내가 그동안 받았던 가슴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 그리고 가슴 때문에 느꼈던 그 불편함, 그리고 사실 그렇게 큰 불화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불화도 없고 항상 불화가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쭉 오시다가 가슴 축소를 하시고 나면은 평생 갖고 있던 벽돌을 다 치운 기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고 가슴 축소 환자분들 같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물론 가슴이라는 게 수류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신체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 여성들한테나 사회적으로나 이 가슴이 갖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내가 좀 많이 아쉽다, 내가 그 부분에 컴플렉스가 심해서 좀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크기에 있어서 또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처지면 처지는 대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가슴도 우리 신체 일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형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민감한 부위이다 보니까 주변하고 상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꽁꽁 마음으로 앓고만 있으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수술을 받았을 때는 크게 회복 기간이 길지 않게 또 일상으로 바로 복귀하실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병원에 오셔서 그동안 이렇게 혼자 끙끙 앓았던 고민들 같이 열고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고주영 원장이었습니다.